오늘은 황영묵 선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황영묵 선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로서의 장단점 그리고 뭐 스탯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시즌에 한화 이글스가 얻은 엄청나게 큰 수확 중 하나가 황영묵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즌에 우리 가장 기쁨을 줬던 선수가 황영묵 선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2024 드래프트 4라운드로 뽑힌 선수인데 사실 저는 이 선수가 나이도 조금 있고요. 지난 시즌 데뷔 시즌이었는데 25세 시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최강 야구가 너무 재밌고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미디어 노출에 의한 고평가가 조금 들어간 건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었어요. 저는 솔직히. 근데 제가 완전히 틀렸죠. 황영묵 없었으면 진짜 좀 큰일 날 뻔했었죠. 이 선수 드래프트 했던 건 진짜 한화 이글스 입장에서 나이스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첫 시즌인 것을 감안하면 너무 잘했는데 또 이제 뭘 잘했고 뭘 잘못했는지 한번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 제가 가장 높게 보는 게 타석에서의 모습이거든요. 특히나 삼진을 잘 안 당한다. 삼진 퍼센테이지가 14.4%인데 물론 이 선수가 루키이긴 했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5세라서 첫 시즌 삼진 많이 당하고 이렇게 되면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 수치가 잘 나오다 보니까 기회가 굉장히 많이 주어졌죠. 삼진을 안 당하면 얻는 이점이 정말 많습니다. 주자가 특히 있는 상황에서는 공짜로 그냥 아웃카운트의 주자들은 움직이지 못하는 그게 이제 삼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는 선수였기 때문에 가치가 굉장히 크다. 거기서 연결되는 게 이제 컨택률일 텐데요. 프로 첫 시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수는 굉장히 특이하게 변화구 컨택이 정말 잘 되는 선수다. 그래서 커터 96.6% 굉장히 높죠. 커브 84%, 슬라이더도 85% 넘고요. 체인지업도 86% 넘습니다. 포심 패스트볼이 85.5%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타자들은 보통 포심은 잘 치는데 변화구에 약점이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선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심보다 변화구를 더 잘 치는 선수죠. 그래서 빠른 공이 빠르게 오는 공에는 오히려 황영묵 선수가 커트 혹은 헛스윙 삼진 당하는 경우가 조금 있었어요. 특히 여름 이후에 체력이 조금 딸리는 상황이 되다 보면 특히나 빠른 공에 오히려 헛스윙 삼진 당하는 경우가 조금 생겼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제외하면 변화구는 기가 막히게 대처를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선수의 강점이 뭐냐면 좌투수 상대로 약하지가 않았다. 시즌 타율이 3할이었던 것을 다들 기억하고 있을 텐데 좌투수 상대로도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2할 7푼 1이었고요. 시즌 OPS가 0.737인데 좌타 상대로도 0.668이니까 물론 이제 좌타 상대하면 당연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 떨어지는 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좌상바라고 이제 속칭 표현을 하는데 그런 유형의 타자는 전혀 아니다라는 점. 근데 약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장타가 적다. 장타 적은 거는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 자신의 역할이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큰 흠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독특하게도 볼넷 비율이 조금 아쉬워요. 이 선수가 공을 되게 많이 보고 끈질긴 것에 비해서 볼넷을 얻는 횟수는 적습니다. 볼넷 퍼센테이지가 8%니까 굉장히 조금 낮죠. 그러다 보니까 타율 대비 출루율이 그렇게 높질 않다. 이게 적어도 한 8푼 정도는 벌어져야 장타력이 약한 부분이 상쇄가 될 텐데 어떻게 이 부분을 고쳐 나갈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주루도 사실은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시즌 도루가 4개고요. 도루 실패가 7개예요. 그러니까 도루를 사실 안 하는 게 맞는 정도의. 근데 이게 열정으로 포장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의욕이 앞서서 막 실패하는 경우들도 제법 있었거든요. 기억나는 장면만 해도 좀 많았어요. 이건 이제 줄여 나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주루는 열정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론 뜨거운 것도 좋지만 가끔은 냉정하게 차갑게 이렇게 반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루 RAA, 그러니까 주루 기여도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2.75니까 주루에서 까먹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보네드 플레이 같은 경우도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열정적인 모습 너무 좋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훈련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첫 시즌에는 황영묵 선수가 막 보여줘야 될 게 많은 선수니까 좀 무리한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연차가 쌓이면 아마도 이 부분은 저는 좋아질 거다라고 기대를 하고요. 수비 장단점이 굉장히 명확한 선수예요. 수비 범위는
리그 전체로 넓혀도 크게 처지지 않습니다. 이루수 중에 레인지 RAA, 그러니까 수비 범위로 기여하는 부분은 3.66, 리그 전체 4위예요. 뭐 김혜성 선수 메이저리그 갔으니까 리그 3위가 됐네요. 그래서 뭐 리그 정말 수비 잘한다는 선수들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황영목 이름 나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RAA with 포지션, 그러니까 수비 전체적인 기여도도 4.96이라 리그 막 정상급 이루 수비를 하는 선수는 아닙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호수비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만큼 이제 에러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렇지만 그런 거 다 따져봐도 수비가 나쁘지 않은 선수다. 좋은 편에 속하는 선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존에 이제 황영목을 제외한 다른 이루수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좋은 편이죠. 다만 이제 안치홍 선수랑은 공격력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같은 3할인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WRC 플러스라든지 장타 생산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치홍 선수가 조금 월등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인정을 하고 가야죠.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경기 막판에 대수비로 나오거나 한두 타석 정도 좌타 대타연으로 나오는 경기도 있을 거고, 안치홍 선수가 절대 100경기 막 이렇게 이루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즌의 한 절반가량은 이루수로 또 출전을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경기들에서 기회를 잘 잡아야겠죠.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고, 올 시즌에 좀 체력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이 됐으니까 잘 보완해가지고 하면은 저는 루키 시즌보다 더 좋은 시즌 보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가능성 갖춘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건 뭐 우리가 얘기 안 해도 그냥 이 선수는 열심히 하는 게 디폴트 값인 선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막창 제품을 하나 출시했습니다. 대구 초벌 막창인데요. 네이버에 검색하시고 네이버 플레이스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